81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컨셉 수업. 저자 호소다 다카이로. 출판일 2024년 2월 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팔리는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다. 책 소개. 쓸모를 겨루는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의 니즈를 채워주는 상품과 서비스, 콘텐츠는 넘친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진 시대.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 즉 컨셉을 다루는 능력이 요구된다. 잘 설계한 컨셉은 소비자의 마음을 단번에 여는 열쇠다. 모든 구성 요소가 컨셉이라는 명목하에 연관되고 조화될 때 소비자에게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각인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이 책은 우리가 모호하게 이해하고 사용했던 컨셉의 정의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비즈니스에서의 컨셉이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관점, 즉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과정을 컨셉 이해하기, 좋은 질문 만들기, 스토리 설계하기, 한 문장으로 쓰기, 업무에 적용하기 5단계로 나누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전 과정은 직감과 센스에 의존할 게 아니라 설계해야 함을 강조하며 초보자라도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알려준다.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엄선한 사례들과 예제 문제를 담아 컨셉 메이킹을 쉽고 실용적으로 안내하는 이 책을 읽으면 머릿속 아이디어가 생생한 비즈니스 탄생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박지청. 대학 교수. 카피라이터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기업 브랜딩을 담당하는 한편 상품 컨셉부터 비전과 목적 등 경영 컨셉까지 폭넓게 개발해왔다. 또한 컨셉 메이킹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창의성을 배우는 실천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탁월한 기획은 센스가 아니라 설계된 컨셉에서 나온다. 누구든 실패하지 않는 컨셉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컨셉이 뭔데?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이 말에 좀처럼 대꾸할 수 없다면 아마도 직감과 센스에 의존해 기획했을 확률이 높다. 그것만으로는 높은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렵고 어쩌다 운 좋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도 언젠가 드러날 허점의 본인도 초조해진다. 한편 탁월한 기획자는 높고 균일한 완성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업무 자신감도 높다. 그렇다면 비결이 무엇일까? 컨셉 전문가인 저자 호소다 다카이로는 그 비결이 틀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컨셉을 만드는데 용이한 틀을 제시한다. 컨셉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다각도로 재구성하는 10가지 방법, 컨셉을 스토리로 구성하기 위해 인사이트형과 비전형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시트, 완성된 스토리를 임팩트 있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기 위한 8가지 표현법 등 바로 적용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 장에 수록된 예제 문제와 예시 답안은 독자가 각 단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끔 한다. 브로게는 강의에서 현장에서 저자가 많이 듣는 질문들을 정리해 답한 Q&A를 구성했는데 이 또한 일종의 틀이다. 이러한 사려 깊은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의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쉽고 친절하게 쓰인 컨셉 수업을 읽으면 컨셉에 익숙한 이들은 기존보다 200% 효과적인 컨셉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처음 접한 이들에게는 자신도 좋은 컨셉을 도출할 수 있다는 데서 과정의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들어가며 이 책은 컨셉을 만들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생각을 확장해서 언어에 반영하는가. 그 일련의 흐름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번뜩임이나 재능의 문제로 치부했던 영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힘썼습니다. 초보자나 컨셉 만들기에 서툰 사람이라도 순서만 잘 따른다면 그리고 끈기 있게 고민하면 쓸모있는 컨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을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엮어내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자기만의 방식으로 컨셉을 만들어 온 사람은 이제 와서 기초부터 배우라니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컨셉을 만드는 일은 야구와 비슷해서 감각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기본 동작을 제대로 익혀야만 능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요. 또한 컨셉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사이트, 비전, 미션, 퍼포스 같은 관련 개념에 대해서도 실제로 만드는 법을 비롯해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말과 경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서두는 이만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목적을 이해해야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컨셉을 배우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컨셉이 필요 없는 일은 없다. 일본은 아주 최근까지도 컨셉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제작하는 디플레이션형 비즈니스의 성공에 얽매여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구상하는 일에서 멀어져 있었지요. 그 결과 일본의 강점은 좋은 것을 싸게 방식이 통하는 부품 산업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를 반성하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모든 산업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고민하는 일이 몇몇 사람에게 한정된 특수한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업가, 개발자, 크리에이터는 물론 회사원에게도 상상을 언어화하는 힘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의 컨셉은 필수 기초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AI, DX, 블록체인, WEB 3.0, 양자 컴퓨터 등과 같은 기술은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음에 어떤 기술이 등장하든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라는 물음 하나일 뿐이지요. 말은 만물의 프로토타입이다. 새로운 제품, 서비스, 콘텐츠, 솔루션, 사업.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 그 무언가를 명확하게 짚어내는 말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생각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동료와 논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가장 먼저 말을 만들게 됩니다. 정말 모든 일에 말이 필요할까? 이런 의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언어 이외의 능력이 출발점이 되는 업종도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각이나 판단력이 중요한 업종이더라도 실제로 과정을 잘 살펴보면 출발점에서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는 동양과 서양을 초월하는 세계적 의류를 목표로 한 장의 천이라는 컨셉을 내걸고 옷을 제작합니다. 몸과 천이 만드는 공간의 실루엣과 움직일 때마다 피부에 느껴지는 천의 편안한 감촉. 이를 한 장의 천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며 보편적인 패션을 선보여 왔습니다. 재봉이 끝난 제품에 주름을 넣는, 즉 플리츠 가공을 한 플리츠 플리즈를 비롯한 혁신적인 옷들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심플한 말에서 탄생한 셈이지요.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 장의 천이라는 컨셉은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이어져 각각의 독자적인 해석을 거쳐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투명성이 컨셉인 미국의 패션 브랜드 에버레이는 까다로운 패션업계에서도 기업의 확고한 자세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업계의 어두운 이면이라 할 수 있는 불투명한 가격 책정이나 환경의 해로운 대량 폐기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모든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때 천편일률로 굳어졌던 향수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프레데릭 말의 브랜드 컨셉은 향기 출판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존재였던 조향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브랜드의 재능 있는 조향사와 함께하는 편집자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향이 정답이라고 여겼던 업계에 다시금 개성과 자극을 안겨주는 데 성공했지요. 건축에서는 가나자와시의 중심에 있는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좋은 예입니다. 360도 전면이 유리로 둘러싸인 개방적인 이 건축물은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든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뒷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이곳은 마을에 펼쳐진 공원 같은 미술관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디자인이나 도면처럼 모양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업계에서도 정작 본질적인 부분은 말에 의해 구성되고 만들어집니다. 한층 더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계에서 컨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물건이냐 서비스냐,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민간 기업이냐 행정이냐, 상품이나 주체의 차이에 따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뛰어난 창작자에게는 컨셉을 잘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동료나 고객에게 제시하고, 논의하고, 망설임 없이 부순 다음 다시 만들고, 컨셉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시제품, 즉 프로토타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능보다 의미를 사는 시대. 컨셉 사고를 지닌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컨셉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로베르토 베르간티 교수는 현대 사회에는 기술이나 기능보다도 의미의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르간티 교수는 초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초의 역할은 정구의 발명으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기껏해야 정전에 대비하는 용도 정도로만 인식했었지요. 그런데 양초의 매출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여러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인들이 초에서 불을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시대의 초는 캔들로 이름을 바꾸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물건 또는 향기를 즐기는 물건으로서 살아남았습니다.
최첨단 LED 전구보다 훨씬 비싼 캔들이 있을 정도이지요. 이러한 가치의 역전 현상은 기술적으로 앞서는 것만 혁신이라 부르는 발상으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능이나 성능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의미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가 지금 많은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일하게 한다는 발상. 컨셉을 만드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제대로 된 컨셉을 만들면 모호한 아이디어도 동료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사 안팎의 회의를 들썩이게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킬지도 모릅니다. 컨셉은 결재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관리자일수록 간결하고 핵심을 꿰뚫는 제안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컨셉은 마케팅의 출발점이 되고 광고나 상품으로 모습을 바꾼 채 대중에게 전해집니다. 팀빌딩에, 교섭에, 프레젠테이션에, 마케팅에. 컨셉은 혼자서 이 현장, 저 현장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합니다. 그러므로 바빠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몰두할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컨셉을 배우는 것이 이득인 셈이지요. 투자자들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 듯이 기획자는 말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컨셉에도 틀이 있다. 컨셉 만들기는 창의성과 생산성, 양쪽 키를 다 거머쥐는 일이지만 막상 배우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책을 추천하느냐고 질문을 받아도 딱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단 한 번 성공한 경험을 담아낸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권으로 컨셉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교과서는 없을까? 그런 책을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및 카피라이터로 일해왔습니다. 광고 회사이니 당연히 광고를 주로 만들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광고나 홍보 계획을 검토하기 훨씬 이전 단계에서부터 컨셉 사고가 요구되었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단계에서 전달할 만한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머리를 싸매면 너무 늦은 것이다. 컨셉 사고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깨닫고 보다 이른 시기에 언어화를 시도하는 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개발 현장에 투입된 초기에는 컨셉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아도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기업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다른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전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연구소에서 신기술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 이 기술이 누구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브랜드 컨셉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시작된 가전제품 개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생활을 관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컨셉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바로 프로토타입에 착수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일어난 디자인 사고 붐으로 한때 이러한 사고 방식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IT 기업의 신규 사업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출범을 담당하는 리더의 생각을 사업 비전으로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헤아려서 사업 컨셉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특정 기술도 사용자도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는 개인의 생각만이 근거가 됩니다. 스타트업과 일을 할 때는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사업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추어 신속하게 컨셉을 업데이트해야 하지요. 몇 번이고 말을 다듬으며 비즈니스의 형태 자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무엇보다 유연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업종의 다른 주제를 마주하며 성공과 실패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컨셉을 연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자 처음에는 진창에 선 듯 불안한 마음으로 컨셉을 만들던 저도 서서히 확신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각이 전부라는 오해. 바로 그 무렵 담당하던 기업에서 컨셉 만들기에 관해 사내 연수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경영이든 개발이든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언어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의뢰인의 문제의식에 100분 공감해 직접 만든 양식을 바탕으로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도전했지요. 그 후 10년이 넘도록 다양한 기업과 사회인 대학 등지에서 컨셉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강생에게 컨셉 만들기에 보람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고민을 거듭하고 수천 명의 수강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내용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성과를 한 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비즈니스 파트너와 수강생들의 목소리를 힌트 삼았으니 공동 지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 치우치지 않고 널리 통용되는 내용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컨셉을 감각이나 재능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크나큰 오해입니다. 만약 당신이 컨셉 만들기에 서툴다고 느낀다면 그건 감각이 없어서도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틀을 모르는 것뿐이지요. 실제로 처음에는 전혀 쓰지 못했던 사람도 형식을 이해하자마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할 컨셉을 만들어내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든 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마법의 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건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익혔다는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책의 역할은 모두 완수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려는 이들에게 컨셉 만들기의 기초를 익히면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작업을 지금보다 훨씬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런 사회가 되면 좋을 텐데. 우습게 볼만한 상상이라도 설득력 있는 스토리나 한 줄의 문구가 되는 순간 주위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함께 실현해보자고 자처하는 사람이나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느새 이용자와 팬이 따릅니다. 이렇게 컨셉이라는 이름의 설계도가 실현되어 갑니다. 그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책은 과거 제가 간절히 원했던 컨셉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사업을, 상품을, 서비스를, 콘텐츠를,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 분투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셉이란 전체를 관통 일관하는 새로운 관점을 말한다. 컨셉 앨범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시각을 가진 음악 앨범을 뜻한다. 비즈니스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존재하는 의미여야 한다. 컨셉 만들기란 새로운 의미의 창조다. 존재하는 의미가 정해지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 요소가 결정된다.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보다 먼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한다. 예, 에어비앤비 전 세계 어디든 내 집처럼. 컨셉은 가치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 판단 기준이 된다. 일관성을 부여한다. 대가의 이유가 된다. 예, 스타벅스 제3의 장소 에버레인 급진적 투명성. 효과적인 컨셉에는 4가지 조건이 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썼는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가? 심플한 말로 썼는가? 이것은 컨셉이 아니다. 선전 문구. 선전 문구는 사실을 매력적으로 전달하지만 컨셉은 사실 그 자체를 만들어낸다. 아이디어. 컨셉은 아이디어처럼 발상해서 끝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말로 표현한다. 테마. 테마가 과제를 가리킨다면 컨셉은 고유한 답을 가리킨다. 컨셉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정해진 질문에 답을 많이 내놓는 능력은 더 이상 창의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것에서 의미 있는 컨셉이 탄생한다. 질문의 좋고 나쁨은 자유도와 임팩트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도란 질문이 이끌어내는 답의 폭으로 자유도가 높을수록 선택지가 늘어난다. 임팩트란 질문에 답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나 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뜻한다. 좋은 질문은 좋은 패스와 같아서 받는 사람의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고 결정적인 답을 이끌어낸다. 질문을 바꾸는 재구성. 어리석은 질문, 나쁜 질문, 퀴즈는 좋은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질문을 바꾸면 관점이 바뀌고 발상이 바뀌며 컨셉도 달라진다. 예, 엘리베이터 문제. 인사이트형 스토리란 고객을 구하는 이야기다. 4개의 C로 구성된다. 커스터머 고객, 컴페티터 경쟁자, 컴퍼니 자사 그리고 컨셉. 구조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었다. 즉 땡땡땡과 같다. 고객 인사이트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숨겨진 욕구다. 인사이트를 서술하는 기본 구문은 A이지만 B. A와 B는 모순된 2가지 심리를 가리킨다. 키트 오이식스의 사례. 식사 준비에 품을 많이 들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부실하게 먹고 싶지는 않다. 더 퍼스트 테이크의 사례.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기고 싶다. 하지만 아티스트의 진심을 느끼고 싶다. 페브리즈의 사례. 집 냄새는 없애고 싶다. 하지만 빨래를 하기는 귀찮다. 인사이트와 컨셉의 연결이 중요하다. 경쟁자 상대를 분석하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3가지 관점에서 경쟁 상대의 약점이나 소홀함을 찾는다. 그것이 브랜드의 기회가 된다. 범주 카테고리, 같은 범주 안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과제 조업, 같은 역할을 하는 경쟁자는 어디 있는가? 시간 타임, 같은 시간을 두고 겨루는 경쟁자는 누구인가? 기업 자사만의 베네핏은 무엇인가? 강점을 3개의 관점으로 나눈다. 팩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객관적 사실은 무엇인가? 메리트, 타깃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이익은? 베네핏, 타깃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이익은? 비전형 스토리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야기 형식이다.
처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언젠가의 미래를 제시하며 그것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컨셉으로 지정한다. 예, 로켓을 쏘아 올린 스페이스X 이야기. 미션은 조직이 계속 짊어져야 할 사회적 사명. 상품을 넘어서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묻는다. 기업의 뿌리와 관련된 독자적인 말이 무엇인지를 통해 고유성을 묻는다. 예, 감동을 창조하는 기업, 야마하 모터. 비전은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적 미래. 이상적인 미래를 눈에 보이는 말로 서술한다. 비전을 작성하는 두 가지 포인트. 해상도를 높인다. 안전지대 컴포트 존을 뛰어넘는다. 예, 사람들이 여러 행성에서 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스페이스X. 인사이트형과 비전형 통합하기. 전체를 6칸짜리 피라미드로 표현한다. 어느 칸부터 시작하든 문제없다. 비전부터 시작하더라도 인사이트를 반드시 염두에 둔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컨셉을 한 문장으로 쓰기. 정리하고 핵심만 남기고 날카롭게 다듬기. 의미를 정리한다. 3점 정리법. 고객, 목적, 역할 3가지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A가 B하도록 C 역할을 한다는 구문으로 정리한다. A의 주어를 B에는 동사를, C에는 명사를 넣는다. 핵심만 남긴다. 목적인가 역할인가. 3점 정리법으로 작성한 문장 중 새로운 의미를 낳는 것은 목적인가 역할인가. 선택에 따라 목적형, 역할형, 연결형으로 나뉜다. 날카롭게 다듬는다. 2단어 규칙. 모든 것은 2가지 개념 0단어 2개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Pocketable Radio Summer Place, Radical Transparency. 2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하대 조사 등으로 뉘앙스를 조절한다. 연상법, 우연법, 유의어법 등을 활용해 말을 고른다. 제품의 개발 컨셉은 한 장으로 정리한다. 인사이트, 컨셉, 베네핏이 기본 뼈대. 스케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그린다. 베네핏, 베네핏과 팩트, 팩트는 세트로 정리한다. 마케팅 컨셉은 하나의 글로 정리한다. 고객 사용자의 눈높이로 쓴다.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는 피한다. 멋진 카피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는다. 기능적인 표현에 집중한다. 200에서 300자 정도로 다듬는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한다. 가치는 몇 줄짜리 간략한 글로 정리한다. 간단하게. 구구절절해지지 않도록 글자 수를 최소로 정리한다. 명확하게. 되도록 구체적으로 쓴다. 기억하기 쉽게. 운율이나 리듬에 신경 써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쓴다. 마치며 비정상이 가치가 된다. 이 책을 집필할 때 3가지에 특히 유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발한 생각이라는 말로 치부되는 컨셉 만들기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풀어낼 것. 두 번째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얼버무리지 않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제공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발상부터 표현까지 일련의 흐름을 구석구석 짚어주는 것이었습니다. 3가지는 모두 쉽게 따라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성취감과 보람을 맛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천을 위한 책이니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책의 순서에 따라 비즈니스 과제를 마주하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면 세상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컨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의 내용만으로는 사회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컨셉을 작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역설적이지만 프레임워크라는 논리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논리를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값이 필요하니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컨셉을 되돌아봅시다.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제작한 재사용 가능 로켓. 거대한 컴퓨터가 당연했던 시대에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한 퍼스널 컴퓨터. 빈방에 묵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전 세계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자는 스타트업. 업계가 감춘 어두운 이면을 투명하게 밝혀 원가와 공장 생산 공정까지 자세히 공개하는 의류 기업. 본보기로 들 만한 비즈니스 컨셉들의 원한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주위를 놀라게 하고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분노하게 했으며 그렇기에 무너질 뻔한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한 방법은 몬스터를 길들이는 고삐와 같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일수록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통해 매력적인 컨셉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컨셉을 만들 때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논리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뻔한 것을 떠올리거나 위축되어 규모를 줄이려 하면 아무리 해도 평범한 컨셉밖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바른 논리 대신 자기 안에 있는 소수 의견을 건져 올려보세요. 아무리 풍족한 사람이어도 지금의 생활이나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분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또는 이런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남몰래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하고 남다른 애정을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분노, 상상,
애정 혹은 열심히 일하는 나날 속에서 잡념으로 취급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종이에 써봅시다. 종이에 옮겨진 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희소 자원과 같습니다. 주위 사람이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고 주저하는 것에 틀림없이 새로운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유행하는 주제에 달려들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소사이어티 5.0, 6.0, 7.0, WEB 2.0, 3.0, 4.0, 5.0 등등 앞으로도 끝없이 숫자가 늘어날 테지요. 이렇게 숫자를 다는 것만으로도 시대를 앞서가는 기분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AI, 양자컴퓨터, 빅데이터, DX, 블록체인, CSR, ESG, SDGs 같은 새로운 말도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앞서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말에는 언제나 수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유행어는 어디까지나 평론가나 투자자 같은 외부의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최전선에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행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여도 결코 흔들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들은 대신 새로운 생활이나 사회에 관한 구체적 생각, 즉 컨셉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직 아무도 언어화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나마 자신의 말로 표현하려 하지요. 적어도 제가 만나온 가치를 만드는 이들은 그러했습니다. 비판하는 말보다, 아는 체하는 말보다, 만드는 사람의 만들기 위한 말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릴 수 있기를. 거기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내용을 마지막 단락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책을 덮으면 이제 쓸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컨셉을 삶의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